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강의하는 고상철 대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건지, 투자 가치 있는 토지가 뭔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요거 제가 한 질문 한 1000번은 넘게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용도도 그렇고, 지목도 그렇고, 뭐 조건도 다 맞아. 근데 이게 과연 내 목적에 맞는 토지인지도 궁금하지만 이게 가치가 올라갈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토지 투자 가치가 만약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야?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나한테 좋을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투자자 입장이 어떤 경우냐? 그리고 내가 투자자가 아니라 예를 개발업자 입장이 어떤 경우냐? 그럼 단순하게 두 가지를 다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무조건 지금까지 제가 24년을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여지껏 봐왔던 거는 뒷수요. 가장 중요한 게 뒷수요인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뒤에 살 사람이 없는 땅은 사지 마세요. 왜? 아무도 안 사는 땅을 내가 사서 싸게 사서 낙찰 받아서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뒷수요가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는 일자리가 생겨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글로 가야 되기 위한 교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뒷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만약 늘어나는 지역이 어딘지, 그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어딘지, 그럼 교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 세 가지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최근에 제가 세종시에서 땅값이 1년, 2년, 10년간 추이를 봤더니 10년 동안 어디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그 자료예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일 때 조사했던 자료인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위부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이 어디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2012년도에 1위는 세종시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위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세종시가 1위였고 2014년도에도 1위,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1위가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대구 쪽을 좀 많이 지원하는 개발 계획이 많이 나와서 잠시 대구한테 1위를 뺏기고 2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잠시 세종시가 자리를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냐면 제주도한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과의 사이가 그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의 토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었고 2등이 그때 세종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다시 세종시가 개발 계획을 약간 변경한 적이 있었어요. 인구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다시 1위를 했고 2018년하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세종시가 1등이었었다가요. 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급격하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토지도 동반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 잠깐 1등 자리를 내놨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20년, 21년에 자기 본궤도로 다시 와서 세종시는 계속 1위 아니면 2등을 해왔어요. 그럼 세종시가 집값이 올라간, 땅값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일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자, 요 세 번만 딱 대구, 제주,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한테 뺏겼죠. 이 대구, 부산, 그 서울이 잠깐 또 1위를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자리가 또 뭐예요? 인구 늘었어요. 또 일자리가 또 늘었고 교통이 개발 계획이 또 발표되면서 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면서 토지 가격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한다면 자, 세 가지 요약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그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여러분이 파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매스컴이나 뭐 유수동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지역들이에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일단 세종시 그리고 이제 평택, 화성, 동탄 여기도 다 산업단지들이 지정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된 지역이죠.
그 일자리 창출된 게 바로 여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교통을 깔고 주변에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게 생기면서 인구 유입 예정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에 따라 교통계획이 나온 거예요. 교통계획이라게 오늘 어느 지역이 뭐가 생긴다라는 발표가 나는데 2022년도에 만약에 개통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세종시하고 서울 간의 고속도로 연결되는 게 올해 말 2022년 말에 서울에서 즉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성까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성 맞춤 IC 쪽에 보계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꿈틀꿈틀 됐던 거예요. 지금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안성 쪽에 보계면 정도면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최근에 일자리 많이 생기는 지역 중에 여러분이 많이 아는 평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사업체 수가요 계속 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도 계속 늘었어요. 종사자 인구가 늘어난 게 10년 사이에 거의 뭐 10만 명이 넘게 늘었어요. 10만 명 정도가 거의 늘었는데 사업체 수가 늘어난 개수는 10,000개 정도 대략. 인구는 한 표에서 보는 것 같이 거의 16만 명이었는데 23만 명이 됐잖아요. 한 7만 명 이상. 그리고 20년, 21년에는 더 늘어서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의 고덕지구에 있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이전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늘어났죠. 그래서 인구 보시면은 2014년부터 꾸준히 19년까지 현재 19년 기준으로 34만 명, 그리고 세대수로 따지면 13만 가구가 늘었죠. 13만 가구로. 연령대 보시면은 거의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30대, 40대, 50대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40대에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분들, 그래서 보시면 10대가 엄청 많이 늘었죠. 10대, 그리고 10대,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20대 사이, 그리고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게, 그럼 이들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가 수요도 늘어나고요. 상가 수요가 늘어나면 상가가 모자랄 때에는 주변에 근생 부지가 또 필요해요. 그럼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근생으로 바꾸는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롭테크 같은 거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제 네이버 제 카페에 그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분이 궁금할 때 찾아보시라고 검색하기 편할 때 제가 일일이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는 하나로 클릭해서 가고 싶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사이트 중에서 제가 주로 이제 어디를 좀 가서 보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 여기 시리얼이라고 있는데, 이 시리얼이라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인구 통계라든지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흐름을 알 수 있는 사이트라 여러분이 이 정보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가 어디 개발되고 생기고 있는지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택지 정보 시스템 이 사이트 가시면 현재 신도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지역마다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표시를 좀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정보 시스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